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대저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프로젝트 안정성과 지역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로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는 부산 경남 지역업체 14곳도 참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업체들은 초기 설계비와 자재비 등 선투입 비용이 한 업체마다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해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들은 선투입 비용 부담이 크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간 대저건설의 사례처럼 일부 지역 업체들도 재정난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부산시는 프로젝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계약 전에 참여 업체들의 재무 상태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사실 법정 관리라는 거는 파산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지? 저희들한테 뭐 관심을 두고 계속 유익 있게 그 컨소시엄 운영에 대해서는 지켜는 보고 있는데, 현재는 뭐 아시다시피 거기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지역에 나름 또 네임밸류라든지 뭐 탄탄한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역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과 대저건설의 법정 관리 신청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연일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연일 민생 챙기기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진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회 의원들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들은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과감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부산시에 주문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부산민주당의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를 돌며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이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즉 먹사니즘을 정책 최우선에 놓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12.3 내란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선거 전국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이 민생 이슈를 선점해 지방선거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이제는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한발 빠른 선거 전략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경찰 조직 내 혼란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정기 인사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부산 일선서에서도 기약 없는 승진 인사와 조직 개편 부작용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경찰 상반기 정기 인사는 통상 연말부터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가 먼저 결정된 뒤 경정 이하 승진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고위직 인사 권한이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모든 인사 절차가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평소라면 진작에 치렀어야 할 승진 시험도 일정조차 깜깜무소식이라 직원들 사이에선 6월 인사설 등 소문과 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일선서 직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누가 뭐 하더라 하는 그 소문만 무성한 거야. 내부에서도 여론도 안 좋고.
지난해 시행된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해체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학섭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입니다. 순찰대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무용론이 압도적으로 밤 되면은 112 신고 처리하기도 벅찬데 현장을 모르는 소리죠. 일선서 정보과가 경찰청 소속 광역정보계로 통합되며 애초 제기된 우려대로 정보 기능이 약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 밀착적인 정보가 사라지고 지역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는 순기능이 위축됐다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 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7일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동순찰대 등 일방적 조직 개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원도심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의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인 동구와 서구, 영도구가 특례 지역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며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획득할 경우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제도지만 부산 원도심 3개구는 투기 우려가 있다며 제외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신생항공사 시리우스항공의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한 끝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과 수사 결과 80여 명에게 19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고 청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설립해 지난해 사업 면허를 획득한 화물 운송 전용 항공사로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위변제, 즉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할 사고액은 2,6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0.9도, 습도는 3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